자, 오늘은 수요일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중국의 이번 주 여러분들 각국 중앙은행의 슈퍼 위크입니다. FOMC도 있고 일본은 어제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영국도 있고 뭐 스위스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오늘 대출,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금리. 요거를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경에 중국이 대출우대금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대출우대금리는 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입니다. 크게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의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1년물과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5년물로 나뉩니다. 현재 1년물은 3.45%로 6개월째 동결 상태지만 5년물은 지난달 25bp 인하되면서 현재 3.95% 수준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한 것은 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증시에 투자한 중앙개미들은 당연히 시중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의 인하, 특히 1년물 금리의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선 지난달과 달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월에 은행권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했었고 지난달에는 5년물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시중에 이미 유동성이 충분히 풀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5년물 금리를 2달 연속으로 내린 적은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5일 인민은행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MLF 금리도 동결한 점도 대출우대금리 동결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1년물 대출우대금리가 MLF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날 중화권 증시는 이 대출우대금리 동결 전망에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제히 하락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증시 부양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준율도 낮췄고 5년물 금리도 이제 25bp 낮추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은 동결할 기준금리 추가로 안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과 2월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생산과 투자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소비와 부동산, 이 실업률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기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2월 중국 수출은 전자제품 수출 개선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의 주도하에 인프라 투자가 소폭 개선됐고 견조한 해외 수요에 힘입어서 제조업 생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9.4%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2.9%포인트 확대됐는데요. 지난해 말에 발행한 1조 위안 추가 경정 예산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인프라와 제조업 부문이 올해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경기 안전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 9%로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9.6%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부동산 판매와 동행하는 지표인 2월 가계 신규 중장기 대출 역시 전년 대비 1,900억 위안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수요 정책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여전히 부동산 공급 부문 리스크로 인해서 주택 구매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모습입니다. 1, 2월 부동산 판매 면적 증가율은 마이너스 20.5%로 전월 대비 8%포인트 급락했고 판매액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29%로 대폭 줄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중국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나빴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가계와 기업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약하고 소비 증가율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경기도 명확히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다양한 재정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지만 규모가 전체 GDP 대비 1에서 2% 수준에 그치는 이 약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하반기 추가 부양책을 제시해야 이 중국 경제의 좀 극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빼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 때문에 지금 최근에 유가도 뛰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중국 기업들한테 투자한 우리 중학개미라고 얘기하시죠. 예,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뭐 중국 펀드에 물려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주가 지수가 2007년에 상하이 종합지수 그때 당시에 뭐 6,000 넘었었는데 지금 3,000
선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ELS 많이 이제 홍콩의 H지수, HSCI, H지수 요게 이제 중국 본토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네. 요게 2007년에 2만 넘었던 게 지금 5,700, 800 뭐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제일 중요한 중국 증시 전망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 중국 증시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좀 투자한 중학개미들이 많은데요. 예탁 결정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본 결과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 증시에서 약 5천만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이 좀 크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109억 원 그리고 올해 1월 143억 원 순매도에서 두 달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순매수니까요. 예, 네. 산 게 이제 판 거보다 많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네, 최근 물가 등 경제 지표와 이 기업 실적이 좀 회복되고 중국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 중국 증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달에도 중국 본토 증시에는 약 3,285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자금 유입이 좀 유지된다면 외국인 자금은 두 달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증시는 지난달 초 저점을 기록했던 거에서 11%가량 반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좀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달 4일부터 일주일간 열렸던 중국 최대 정치회의 이 양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 반등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양회가 개최됐던 3월에 중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해에는 대체로 강한 부양책이 공개됐었는데 그에 반해 이번 양회에서 공개된 정책들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또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극적인 이제 전환, 상승 쪽의 전환,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대선, 미국 대선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중국 경기에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예, 요즘 가격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네. 예, 괜히 관심 가졌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자, 하락 이유가 뭐죠? 네, 비트코인 가격을 살펴보면 전일 대비 5% 급락하면서 원화 기준으로 9,400만 원, 9,50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1억 있는데요. 훌쩍 넘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1억 원을 돌파한 뒤에 14일에 1억 5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점 대비 12% 하락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딴 것도 지금 줄줄이 지금 추락하고 있죠.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큰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3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최근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 발언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운용사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코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8일 GBTC에서 약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8,600억 원 상당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펀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것은 이 펀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더리움에 대한 실망감인데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좀 크게 하락한 점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올해 3대 호재로 꼽히는데요.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운용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이 5월 24일까지 연기됐는데요. 가상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은 5월 말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2%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1월에 24%에서 대폭 늘어난 겁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네. 존버 외치는 분들. 자,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인데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1억 원이 넘었을 때 증권가에서 좀 낙관론이 커졌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예, 불과 한 주 사이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감기까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조정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과거 반감기 때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단기 조정 장세가 형성되곤 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보유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비율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실현 손익 지표도 급등했는데요. 미실현 손익 지표란 이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수해서 큰 지금 수익을 기록 중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미실현 손익 지표는 0.6포인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지표가 0.6에 도달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 조정 상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콘트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3주간 과매수 상태에 있었다면서 본격적인 조정은 이 3월 말 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만 관련주들 어떤 게 있고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떨어졌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한 위지트, 갤럭시아 SM 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 주 새 관련주들의 수익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초 이후 우리기술투자는 55%, 하나투자증권은 30%, 위지트는 10% 급등했는데 전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이 우리기술투자는 34%로 전주 대비 19% 떨어졌고 하나투자증권과 위지트는 각각 13%, 1% 이렇게 오르면서 전주 대비 17%, 9%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세가 좀 계속됐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주가도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